상사는 너 원래 잘하잖아. 야,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이런 말을 들어야 발전하지.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왜 충고를 그렇게 쉽게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충고 많이 하십니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지, 그건 너랑 안 어울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게 맞아, 이런 조언? 간섭? 많이 하십니까? 우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과 지지는 기대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맞는 말, 옳은 말, 그런데 되게 듣기 싫은 말, 막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내가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하다, 이런 거예요. 좀 아쉽죠. 특히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로 엮인 관계에서 듣는 충고는 또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응원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마저 이렇게 막 충고를 연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외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충고를 한 사람도 선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돕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최측근이 해야 될 일은요, 충고가 아니라 응원과 지지가 먼저다 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왜 더 충고를 많이 하게 될까요? 일단 훈수 효과 때문이겠죠? 장기나 바둑 둘 때요, 내가 둘 때는 판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 판이 보이죠? 그러니까 막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걸 알려주면 이 친구가 이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한마디씩 툭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꼭 그 사람한테 지금 그 말이 필요할까? 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기를, 훈수를 둔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얇고 넓게 경험하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직접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 직접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좁고 깊게 그것을 경험하는 중이거든요. 얇고 넓게 보는 것과 깊고 좁게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옳은 건가요? 어떤 게 더 맞는 거죠? 그런 건 없죠. 네, 깊게도 경험해야 되고 넓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훈수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알려줘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조금 나중에 알려줘도 괜찮고요. 이 사람이 깊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판을 빠져나간 다음에도 충분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수를 두기 전에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지금 깊게 체험 중이라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널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가까이에 있으면, 또 오래 두고 본 사이면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계절이 이렇게 변하듯이, 또 해가 바뀌듯이, 매 온도가 바뀌듯이, 혹은 시계의 분침, 시침이 계속 변화하듯이 생명은 변화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살 좀 빠지지 않았어? 혹은 뭐 살 좀 찌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매일 보는 얼굴들은 글쎄 나는 맨날 봐서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가끔 보는 사람들은 어머 너 살 빠졌니?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그냥 몇 시 몇 분으로 고정해 놓고서 그 틀에 맞춰서 이건 맞고 틀려, 이건 너한테 어울리고 최선이야, 최선이 아니야, 기준을 잘못 세팅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정말 맞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충고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정도 말할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자격 정도는 있지. 야, 내가 너를 10년, 20년 봤는데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충고의 자격 말이에요. 굳이 충고의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 받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평소에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보냈는가가 그 사람이 충고할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애정과 관심, 응원, 진지를 흠뻑 충분히 표현한 사람이라면 충고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해보고 충고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요, 카메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영상을 처음 찍을 때요, 첫 영상 한 두세 개 올려놓고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렸죠. 그랬더니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응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막 이렇게 파이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던 충고는 제가 자꾸 고개를 드니까 얼굴이 커 보이니까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너무 깜빡인다는 거예요. 그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라. 조명이 이렇다, 카메라 각도가 이렇다, 의상이 이렇다, 뭐 립스틱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선의를 알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약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나한테 더 할 말은 없나? 근데 나 잘한 건 없어? 잘한 거 칭찬 좀 해줘.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뭐 칭찬은 너 원래 잘하잖아. 너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요, 저 사람은 원래 저 정도는 하지, 저 사람의 기본 실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평가할 때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이하고 이제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1학년 문제 풀이가 뭐 덧셈 뺄셈이죠. 근데 어떤 문제를 틀려요. 분명히 얘가 이거 잘 풀던 문제거든요. 그럼 저도 그냥 너 이거 잘하는 거잖아,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걸 왜 틀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풀게 된 거지, 이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반성이 되죠. 내가 또 이 아이가 이 정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집중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잘하잖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중간 과정,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스테이지에서 애쓴 그 노력들을 먼저 알아봐 주면 어떨까요? 그게 충고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응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은 이야기는요, 내가 본래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격상 칭찬은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관계나 대화에서 본래라는 말을 딱 꺼내드는 순간 변화는 어려워요. 본래 타고났다는 걸 딱 내밀면 그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본래를 꺼내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원래 좀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응원하고 싶으니까 칭찬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칭찬의 자격 이야기 했잖아요. 본래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면 충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잘 보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자주 해주세요. 본래라는 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는요, 야, 그래도 이런 말을 들어야 발전하지,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응원은 안 될까요? 힘은 안 날까요?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의 변화는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방식이 있고 0에서 플러스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충고를 해준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충고를 통해서 0에서 플러스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응원, 칭찬, 격려, 그것이 가능한, 그것이 먹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충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쓴 약들 먹이게 될 때 이거 너무 쓸까봐 걱정되니까 알사탕을 준비해요. 덜 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고할 때 상대가 조금 서운해하면 야,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입에 쓴 게 몸에 좋아.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쓴소리 준비하시려면 알사탕도 같이 마련해서 너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질문을 받고 싶었냐면, 예를 들면 너 바쁜 중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하는 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어? 찍어보니까 어때? 어떤 점이 재밌었어? 근데 좀 힘들기도 했을 거야. 어떤 점이 힘들었니? 너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어떤 걸 신경 써서 해보고 싶어? 어떻게 다르게 해보고 싶니?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하면서 저를 막 격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게 어디야? 너무 대견해? 스스로 그런 말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찍어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마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장 크게 느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제 입으로 말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질문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분명히 옥의 티들이 보였을 텐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제가 발견하도록 무대를 마련해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충고하는 거 참 쉽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점, 실수한 거, 부족한 거를 찾아내는 아주 귀신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충고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는 충고는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충고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원할 때, 그 주인공이 나 피드백 좀 해줘, 나 고칠 점 좀 얘기해줘 라고 말할 때는 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야, 135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것들 있죠. 첫 번째,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하지, 너 원래 잘하잖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격려하고 엉덩이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원래 그런 거 알면서 뭘 그런 걸 기대해 라고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충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평소에 칭찬과 응원, 지지, 격려, 파이팅을 더 많이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장과 발전은요, 충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면 충고 이전에 질문을 좀 해주시라. 질문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깨달으면서, 아까 왜 훈수 둘 때 판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판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스스로 정리하면서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충고 자제하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가정에선 잘 안 돼요. 남편과 아이들한테 충고 막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질문하는 노력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실전에 적용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그 사이 아시죠?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